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 사실 작년 갑조리그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네. 하지만 올해 갑조리그에서는 좀 스타트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상대가 중국의 저루양 선수입니다. 저루양 선수에게는 그동안 이겼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생각하면서 좋은 내용의 바둑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최 주간은 중국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률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출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인데요. 김지석 구단은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신진서 선수, 박정환 선수, 이동훈 선수, 한국 랭킹 1, 2, 3위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사실 그 외의 선수들은 이렇다 좋은 성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김지석 선수가 작년에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아직까지는 좀 몸이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라운드 한국 선수들 결과인데요. 6승 2패,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김지석 선수는 저번 라운드에서 아쉽게 양딩신 선수에게 패했고요. 11라운드, 지금 라운드가 계속되면 될수록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괜찮거든요. 좀 흐름을 타서 모든 선수들이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위표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속해 있는 수보랑조 팀이 선두, 그리고 박정환 구단, 이동훈 구단이 속해 있는 청두와 용명성 항저우가 2, 3위로 이제 선두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한국 랭킹 1, 2, 3위가 다 지금 중국 이 팀 시합에서도 상위권에 나란히 지금 있습니다. 성적도 세 선수가 정말 좋고요. 네. 일단 김지석 구단이 속해 있는 저장팀이 좀 하위권에 있는 데는 역시 김지석 구단의 부진이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김지석 구단이 속해 있는 저장팀이 결코 약한 팀이 아닙니다. 멤버도 굉장히 탄탄하고 만약에 김지석 구단이 작년 같은 성적을 보여줬다면 지금 저장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아마 랭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12라운드 오더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저우루양 구단 역시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라사팀 같은 경우는 저우루양 선수가 주장전에 나올 때가 많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김지석 구단이 주장전에 나왔기 때문에 강동윤 구단이 주장전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두 선수 비교입니다. 역시 상대 전적에선 김지석 구단이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리그 성적은 저우루양 구단이 좋습니다. 네, 저우루양 구단 올해 굉장히 좀 순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상대 전적이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이제 저우루양 구단을 상대로 어떻게 이제 상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떠올리면서 대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랭킹이나 뭐 상대 전적 이런 면에서 확실히 김지석 구단이 유리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김지석 구단이 올해 갑조리그가 약간 좀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수라고 해도 이렇게 팀 리그에서 초반에 좀 안 풀리면 계속 이 부담감이 중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조금 떨쳐내고 그냥 오늘 대국 내가 평소에 많이 이겨봤던 저루양을 상대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편히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자신의 바둑을 보여줄 수 있을지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은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3-3을 선택을 했어요. 김지석 구단이 일단 3-3을 첫 수로 두었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수도 화점을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화점을 두지 않아서 그 3-3에 상대가 들어오는 그것은 막고 실리를 가져가겠다. 좀 그런 뜻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확실히 3-3에 상대가 들어오는 건 싫다. 네. 뭐 이런 의사표시라고 좀 봐도 되겠죠.
사실 저우르양 구단도 그렇고 김지석 구단도 그렇고 정말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소문이 났던 기사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뭐 김지석 구단이야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이제 천재, 어릴 때부터 정말 주목받았던 선수고 저우르양 구단도 비슷하잖아요. 네. 중국 내에서 정말 큰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세계대회 우승도 만들어냈던 그런 기사인데요. 한동안 저우르양 구단이 좀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기대치에 좀 부족했었는데 또 올해 성적은 괜찮습니다. 일단 주로 주장에 나오면서 7승 4패로 좀 지금 후반부에 들어왔는데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준수한 성적이죠. 정말 중국 갑조리그 주장전을 뛰면서 5할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진짜 잘 두는 기사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정말 강자들만 나오는 게 주장전이니까요. 네. 일단 또 그리고 라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우르양 선수와 강도현 선수가 중심이긴 한데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뭐 이름이 알려진 기사는 없어요. 네. 하지만 역시 저우르양 선수가 분전을 해주면서 팀이 그래도 뭐 승점을 제법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저우르양 선수까지 좀 부진했다면 가장 하위권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네. 그런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주장전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런 예가 지금 하위권에 있는 웨이팡 팀 같은 경우에는 11라운드 동안 주장전 승수가 한 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팀이 승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라운드가 10라운드가 진행되는데 어느 팀은 항상 2승 2패인데 주장전을 다 이겼다. 그리고 어느 팀은 항상 2승 2패인데 주장전을 다 졌다. 10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그만큼 저우르양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김지석 구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거죠. 김지석 구단이 이제 주장전이 이번 대회 8번째 대국인데 현재까지 3승 4패거든요. 뭔가 김지석 구단이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하면 좀 저당팀 내부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만회할 시간이 있는 게 올해는 구조가 바뀌어서 포스트 시즌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서 당연히 주장전은 더욱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때 김지석 구단이 만회한다면 뭐 기존의 성적은 다 잊혀질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두 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 판 합치면 4대4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장전 승리팀이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에 주장에 나온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장 팀에서는 아마 김지석 구단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김지석 구단은 본인은 3-3을 못 들어오게 하고 본인은 3-3을 들어갔습니다. 일단 실리로 조금 앞서 나가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지석 구단의 바둑이 정말 점진적으로 많이 변해온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봤거든요. 송태훈 프로는 더 어릴 때부터 김지석 구단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끝내기까지 가는 바둑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불개로 끝이 나고 중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그때쯤 이제 힘싸움에서 앞서 나가거나 뭐 아니면 부러지거나 그러면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최근에는 김지석 구단의 바둑이 어지간하면 거의 끝까지 가요. 좀 유리하게 시작하면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끝까지 가고 좀 불리해도 뭐 바로 뭘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따라가고 그렇게 두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이 선수 대국이 끝내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는 바둑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또 이제 선수들이 개각까지 한다는 것은 미세한 바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지석 구단의 바둑이 분명 힘겨루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뭔가 전투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좀 미세한 바둑 네.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부분에는 역시 김지석 구단의 낙간파적인 기질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사실 예전이었으면은 딱 유리한 상황에서 뭐 끝내는 쪽으로 좀 가는 수도를 생각하고 구사를 했다면 요즘에는 좀 유리한 상황이면 그냥 뭐
적당히 타협해도 좋겠네. 뭐 설마 나쁘겠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미세해지는 그런 바둑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올해 이제 갑조리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바둑 중에 하나인 세오라우 선수 같은 네. 대국이 반집 완승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초반에 상대가 뭐 큰 착각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좋은 바둑이 되었었는데 진짜 어떻게 이 바둑이 이렇게 미세해지나 싶을 정도로 근데 반집 이겼는데 단 한 번도 불리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길 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딱 네. 반집만 이기는 완벽한 이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게 요새 김지석 구단을 좀 대표하는 그런 바둑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기풍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도 있고 반면에 저우르양 선수의 기풍은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감각적인 부분이 탁월하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우르양 구단 같은 경우는 그 판을 풀어나가는 능력 그런 면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구리 구단과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포석에서 정말 뛰어난 운영을 보여주고 또 약간의 경솔한 부분도 있고 네. 마무리가 아주 정확한 편은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은 네. 그런 느낌의 바둑을 많이 구사를 하잖아요.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두 선수가 비슷하게만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중반 힘싸움이나 종반 좀 디테일한 부분은 김지석 구단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두 선수 대결에서 김석 구단의 승리가 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풍상 저우령 선수가 무조건 실수하는 타이밍이 있고 네. 또 김석 구단은 그걸 놓치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바둑이 두 선수 대결에서 많았습니다. 일단 저 좌상 쪽 진행은 이제 거의 정석이죠. 그렇죠. 거의 뭐 만약에 이제 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 이 날일자로 축으로 둘 텐데 단수를 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악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로 둘 거고요. 흙도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손을 뺄 수도 있긴 하지만 받아두는 게 무난하긴 해요. 일단 축이 100이 좋다면 흑은 이 정석을 선택하는 게 좀 곤란하죠. 네, 좀 다른 식으로 보통 갈 텐데요. 축이 불리하면 뭐 축머리를 좀 강하게 쓸 수 있다든지 하면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웬만하면 축으로 잡히는 상황에서는 두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은 축이 흑이 좋기 때문에 이제 백도 날일자로 진행을 할 테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흑이 날일자를 지켜둘 수도 있고 손을 뺄 뺄 수도 수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날일자를 받아둘 것 같아요. 그래야 좌하 쪽과 이제 하변 쪽이 뭔가 맛보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 부분을 지키면 흑이 이제 하변 쪽으로 올 거고 깨진다거나 해서 둘 것 같고 네. 이제 날일자를 둔다면 또 이쪽을 뭐 들어오겠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뭔가 모범 포석 중에 하나의 네.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번 라운드 이제 라싸 팀과 저장 팀의 대결에 또 강동현 선수도 출전을 같이 했거든요. 네, 이제 충멍청 선수랑 지금 현재 대국 진행 중인데요. 또 친구끼리 또 같이 갔네요. 워낙 또 친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뭐 외롭지 않게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상대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용병을 가는 거고 힘이 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교롭게 지난 라운드에 두 선수만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좀 뭔가 좀 칼을 갈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갑조리그가 패배를 하면은 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 네, 선수들이 정말 지기 싫어하고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라운드에 패배한 선수들일수록 더더욱 뭔가 의지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국 갑조리그 용병으로 뛰는 한국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선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저가 괜히 서글퍼지는데요. 나 사실 중국 갑조리그에 뛰고 있는 그리고 전 경기를 뛰는 대다수의 주전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강동윤과 김지석은 가장 연장자입니다. 네, 이제 그렇죠. 천야오의 선수랑 함께요. 유일한 이제 89년생 선수들이죠. 중국에서는 이제 유일한 전야오의 그리고 한국 선수는 유이한 네, 그렇죠. 이제 강동윤과 김지석인데요. 이젠 확실히 베테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우량 선수도 이제 이 앞에 선수들보다 어리지만 중국 내에서는 굉장한 베테랑입니다. 네, 느낌은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2살 차이지만 워낙 입단을 좀 빨리 했고 네, 좀 두각을 빨리 나타냈던 저우량 구단이기 때문에 좀 동세대로 좀 느끼는 느낌이 있죠. 네,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라면은 역시 구리 선수랑 후야위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들일 텐데요. 네, 이제 두 선수는 뭐 전혀 안 두는 건 아니지만 전 대국을 뛰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 출전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미스테리한 기사가 이제 멍타이링 선수인데요.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특별히 주목받지도 않았지만 아직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정말 뭐 더 성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결같은 그런 순위를 유지하는 기사인데요. 현재 멍타이링 선수가 주장전에만 나와서 4승 5패를 거두고 있거든요. 50%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멍타이링 선수가 이제 나이가 이제 김지석 구단보다 더 위니까요. 네. 좀 특이한 선수고 대체로 보면 거의 김지석 구단 동년배가 최고 윗 선배에 위치해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세대 교체가 빠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최고 연장자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네. 조만간 그러면 그때가 되면 박정환 구단도 그렇죠. 거의 최연장자 라인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요. 네.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흙은 날짜를 지켜뒀고 백은 하변으로 모양을 넓혀갔습니다. 이제는 흙도 선택할 방향은 좌변 견제겠죠. 그렇죠. 예전이라면 뭔가 다른 뭐 처진 날일자를 둔다든지 이런 수부터 떠오를 텐데 이제는 처음 일감이 날일자로 굳혀져 있어도 그냥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 예전에는 상대가 날일자로 굳혀져 있을 경우에 날일자로 뒀을 경우에는 붙이고 늘 때 협공을 당해서 당연히 안 좋다라는 게 이론이었는데 요즘에는 물론 공격은 당하지만 잡힐 돌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양을 지울 수 있다. 다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날일자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 같았으면 이거랑 비슷한 모양, 물론 이런 같은 모양 자체가 안 나왔겠습니다만 여기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거 뭐 붙이고 더 놓고 정말 이렇게 대국을 많이 했었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흙이 요즘에는 별로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할 정도로 조금 트렌디하진 않은 네. 그런 느낌이고 백도 사실 붙이는지 그냥 씌울 때도 종종 있고요. 네. 확실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워낙 일감 자체가 여기다 보니까 처진 날짜가 잘 안 떠오를 때가 네. 많아요. 현재까지는 무범 네. 포석이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작했을 전혀- 때 그 승률 기대치 정도잖아요. 그렇죠. 단 한 수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외워도 좋다. 네. 여기까지는 인공지능들이 봤을 때 이건 정석대로 둔 거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진행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워서 한번 도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33 자체는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방법이긴 합니다만 뭐 이대국에서 김지석 구단이 좀 보여주겠죠.
어떻게 3-3을 운영을 할지요. 그리고 뭐 좌상 그리고 하변 쪽 진행은 저희가 봤을 때도 약간 정석 같아요. 지금 뭐 흑번일 경우나 백번일 경우에 3-3을 두고 지금 김지석 구단이 두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두는 거를 이제 제가 기보를 보다 보면은 80년대생 아니면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화점에서 이 변화가 좀 지겹거나 뭔가 이제 어린 기사들이 너무 연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 좀 스타일로 가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국 자체를. 근데 저우령 구단도 같은 세대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아마 김지석 구단은 본인의 손에 맞는 네. 좀 입맛에 맞는 바둑을 좀 두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인 것 같고요. 붙여갔다는 것은 역시 귀를 좀 파고들고 싶다. 단수 치고 이으면 이걸 넘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점을 끊어서 이 귀를 잡는 것이 괜찮다. 사실 이렇게 잡고 나면 귀집도 제법 낮고요. 여기 젖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쪽 모양이 아주 커지진 않습니다. 아마 백도 이 진행은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치고 단수 치고 있는 거 외에는 사실 안 떠올랐었잖아요. 네. 지금은 때때로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를 넣을 때도 있고 그냥 위를 넣을 때도 있잖아요. 백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위로 넣는다는 것이 네. 여기를 그냥 단수 네. 치지 않고 이으면 지금은 끊는 수가 안 되거든요. 여기가 단수가 안 쳐져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여기 있는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뭐 그렇죠. 이렇게 틀어막는 진행도 종종 나옵니다. 왜 여기밖에 없냐면 이쪽으로 호구 치는 수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걸 그냥 빠졌을 때 여기를 자충을 안 해준 게 전투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을 호구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이걸 두고 막고 막고 단수 하나 해놓고 손을 빼는 네. 진행이 가장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흑한테 실리를 내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백은 이곳을 빠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2패 같은 경우에는 패를 하겠다. 초반에는 또 패감이 좀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없다 보니까 이제 흑이 그 패를 못 하고 이을 때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흑도 둘 수가 있죠. 네. 여기 단수 치는 게 워낙 기분 좋은 자리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흑은 호구 말고는 사실 또 다른 수가 없기도 해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냥 밑으로 호구 치면은 백이 늘어서 아까랑 또 같아지거든요. 그냥 늘었을 때 호구 친 거랑 이것도 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흑은 호구 위로 호구 치는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단 여기서 흑도 뭐 사실 그렇죠. 2단 더 치는 것밖에 없죠. 뭐 초반에 패감이 없기 때문에 2패를 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고요. 패감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이런데 움직이는 정도로는 흑이 이쪽 피해가 워낙 커서 대가가 맞지가 않고요. 김지석 구단도 예상대로 젖혀갔는데요. 저우리안 선수가 위로 늘지 아래로 늘지 제 생각에는 그 둘 중 하나 둘 것 같거든요. 단수 치는 것은 워낙 흑의 주문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진행 자체가. 물론 정석으로 정말 많이 두어지는 모양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배석에서는 왠지 백이 내키지 않거든요. 좀 실리적으로 두었네요. 그러니까 저우리안 선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흑이 먼저 이쪽으로 와서 삭감을 했을 때 좀 세력이 별게 없다. 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귀에 치중하는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한 점은 굉장히 커서요. 뭐 다른 데 두는 건 곤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늘었다가는 흙이 바로 이걸 잡았을 때 일단 흙돌이 살기도 좋고 집으로 너무 커서 이 한 점은 바로 잡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모양을 처음 봤을 때는 여기를 뭐 단수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는데 그냥 쳤다고 봤을 때는 이 모양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백이 눌렸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흙이 두텁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 그 퍼센테이지는 거의 뭐 하나의 이것도 정석으로 평가를 하고 실제로 더 보면은 사실 저는 100으로는 잘 못 두긴 하는데 흙으로 뒀을 때 처음 그냥 기분은 좋지만 그냥 두다 보면은 만만치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많이 둬본 선수들은 더더욱 잘 알 테고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모양이 나왔을 때 그렇죠. 과거에 봐도 기억하던 기사들은 역시 흙이 기분 좋다고 느끼거든요. 네, 하지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으로 두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어린 기사들은 뭐 전혀 거리낌 없이 둘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알아도 참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참 못 둘 것 같아요. 저수는 뭔가 이 머릿속에 왠지 이렇게 두고 딱 단수를 치면은 물론 다음번에 이제 뭐 흙이 이런 데 둘 때 어떻게 뭐 안 받거나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냥 머릿속에는 이렇게 딱 모양이 그려지는 순간에는 왠지 너무 눌린 기분이 들어서 잘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두기가 쉽지 않죠. 다만 조금 더 어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전혀 꺼리낌 없이 특히 노타임으로 이 진행을 할 때는 거의 뭐 크게 고민 없이 빠지고 모구 치면 단수 치고 여기를 잇고 잡고 뭐 이 수순까지 굉장히 빠르게 책정을 합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좀 저희 정석 같은 거죠. 확실히 바둑의 패러다임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두고 있는 이 두 선수들도 이런 선택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바둑을 잘 둘 때, 그러니까 가장 두 선수가 전성기였을 시절, 물론 지금도 전성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시절 바둑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베테랑 기사들의 좀 과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단수는 두고 싶네요. 이 자리는 정말 두고 싶어요. 김지석 구단이 그곳을 붙였다는 거는 이제 선수 교환을 하고 아마도 이제 이 정도로 대충 생각이 되잖아요. 뭐 젖히고 늘고 받고 이러고 이제 단수를 치겠다. 이런 뜻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런 공격을 할 때 백이 안 젖히고 느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쪽에 좀 움직이는 뒷맛이라든가 흙이 한 번 더 밀어가는 거에 대한 좀 신경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젖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젖히고 늘고 이어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붙이는 순간 좀 벌어지는 상황, 뭐 약간 필연적인 진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배석이 다르다면 늘었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백의 승률이 약간 오르긴 했는데요. 정말 약간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참고도가 여기를 젖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늡니다. 그리고 잡고
단수 치고 이 날일자를 간 다음에 단수 칠 때 손을 빼서 3%가 오른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모양 사람 바둑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일단 저길 붙였는데 밑으로 젖히는 수는 이 모양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사실 그냥 돌려보는 정도로도 두기는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보고 막상 둘 수 있겠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한은 야 저길 붙이는데 아래쪽으로 젖혀서 저 한 점을 버린다? 거의 뭐 상상이 안 되는 진행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진행에서 흙이 치받았는데 여기를 하나 끊어주고 날일자를 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날일자와 이 치받는 거를 바꾼 셈이라 물론 워낙 말도 안 되는 대학수긴 합니다만 네. 그런 의미로 인공지능 이렇게 두라고 한 게 아닌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 처음 볼 때는 뜨악한데 진행이 되면 또 그럴싸한 경우가 이런 경우긴 하거든요. 물론 3% 차이기 때문에 젖힌 수가 큰 악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런 모양에서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수 자체가 선악을 떠나서 이런 데를 한 점을 그냥 사실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대학수인데 조금 전에 안전 프로가 이야기해준 대로 이 날일자와 여기를 교환했다라는 의미를 지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 돌은 공격 대상이 아니니까 이 날일자가 집으로 좀 좋다. 그리고 이러고 바로 손을 뺐잖아요. 네. 백은 더 이상 하변에 미련을 갖지 않고 이제 우변을 갈라치면서 좌변의 집과 좌하기의 집으로 나머지 흙집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바둑을 혹시 100으로 두는데 이 수순을 똑같이 나와도 과연 실전에서 여길 젖힐 수 있을지는 실전이 되어 봐야 알겠는데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승률을 좀 높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람은 이 돌이 깔끔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두고 단수 친다면 역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긴 합니다만 역시 날짜에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완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진행이 되어 있다면 이 돌이 잡힐 일 따위는 없거든요. 그렇죠. 공격이 아예 그냥 빵프로죠. 공격당할 확률이. 굉장히 두터워서 네. 집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모양인데 진짜 알려주고 둬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진짜 알려줘도 저게 3% 높아라고 알려줘도 과연 실전에서 자신 있게 손이 나갈 수 있을지. 다른 기사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네. 싶어요. 정말 저걸 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진짜 인공지능 그거네요. 여길 젖혔으면 아까 59%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절의 참고도인데 이게 여기로 이제 젖힌 수가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 3% 정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3%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3% 정도 차이면 사실 프로기터들도 이거나 그거나 뭐 별 차이 없다라고 네. 의식하는 정도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바뀐 변화도의 느낌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네. 오늘도 뭔가 좀 새로운 참신한 발상을 좀 배운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수법이었거든요. 네, 흑은 그곳을 단수 치면서 일단 공격권에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백도 날일자를 안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자리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까 이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여기를 두지 않고 손을 뺐을 텐데 지금은 역시 이곳에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밀었을 때 이젠 젖힐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뚫리는 게 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백이 좋지가 않죠. 거길 흑이 만약에 날일자를 하고 뚫어가면은 아예 그냥 손을 빼고 두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 밀어도 늘어두더라도 귀에 백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변 쪽에서 백집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저우리안 선수는 날 일자를 뒀고요. 여기서 김지석 구단의 다음 흑마가 사실 좀 고민입니다. 가장 쉬운 수는 사실 이런데 뛰는 건데요.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뛰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뭔가 중앙 쪽으로 뛰는 느낌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밋밋하다는 인상이고요. 그렇다고 손을 빼기에는 역시 네. 날짜가 너무 강력하죠. 물론 뭐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할 것 같아서 손을 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쪽을 꼬부리는 정도일까요? 좀 적극적인 거죠. 그곳을 꼬부리면. 그러니까 한 칸 뛰는 것은 그 다음에 날짜를 가겠다는 좀 온건한 선택이라면 이것은 다음번에 바로 뭐 뛰어가는 것도 훨씬 강력하고 움직이는 것도 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이제 흙이 그곳을 밀려면은 최소한 백이 이 자리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둬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생각해 볼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게 연결할 거면 꼬부리면 안 되죠. 네, 지금 만약에 이곳을 꼬부린다는 것은 여길 뒀을 때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이런 전투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막상 백이 둔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꼬부려 갔습니다. 이제 백이 만약에 날짜를 둔다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지 않다면 꼬부리는 수는 좀 이상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런 전투에는 김지석 구단이 정말 수익기도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 저는 정말 많이 당해봤었는데요. 이런 술기를 이제 김지석 구단과 하게 되면은 정말 기분 나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같이 열심히 술을 읽는데 제가 본 술을 다 읽고 한 수 정도 더 읽어둔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김지석 구단이. 그때 기분이 참 어떻게든 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술기에 워낙 정확도가 좋고 빠르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분명히 준비를 해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루양 구단이 일단은 뭔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로 뒀어요. 그러니까 저우량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데를 그냥 둬서 이런 식으로 둔다면 좀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달라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인공지능은 50% 올랐고 참고도는 송태원 프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곳을 지금 두라고 하네요. 이곳을 두고 충머리를 쓰면 백이 바로 전투가 어렵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아, 근데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아주 곤란하다. 뭐 백이 아주 곤란한 모양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사실 퍼센티지는 차이가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 자체가 흑이 뭐 백의 이 공격이 썩 뭐 좋은 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좀 두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이면은 우상기를 이렇게 충머리로 2번을 당해 하면은 커 보이지만 요즘에는 그냥 뭐 3-3에 들어가서 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별로 그 이상한 느낌이 없어요. 저 우상기 모양에 대한. 그냥 이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되려나 보다. 이걸 2단 젖혀서 먹겠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정석이 좀 진행이 되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를 두고 나서 아마 흑은 이런 데 다시 끊어가면서 이쪽을 좀 압박을 하겠죠. 네. 일단 저루양 구단이 사실 김지석 구단이 저기서 뒤로 물러날 걸 기대하면서 뒀을 것 같진 않고 저루양 구단 생각은 이런 식으로 충머리 지금 같은 진행이 발빠르다 이렇게 예상을 했나 봅니다. 또 저는 다시 천천히 보다 보니까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백이 귀를 잡은 것이 또 나름 또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쪽이야 어떻게든 대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있는다고 이들도 다 잡힐 돌도 아니기 때문에 백도 못 둘 바둑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래도 50대 50을 보여줬겠죠. 네. 하지만 시작할 때 백이 55%이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전투를 걸어간다면 적어도 나쁜 진행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붙이고 네. 끊는 거. 이거는 근데 근데 전투가 이거는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위로 단수를 치고요. 6일 단수 치나요? 나 네, 아예 뿌리를 끊어버리고 바꿔치기의 모양이 네, 있을까요? 이걸 있고, 두고 이걸 있고. 두고 여기서 과연 흙이 여기까지 살릴 수 네.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쪽만 근데 여기 또 나오는 게 있네. 나오는 아예 건 나오는 건 없어요. 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띄어서 뛰어서 밀 때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바꿔치기가 되거나 혹은 흙에 아예 이걸 살려서 이것까지는 살리기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너무 위험해 보이죠. 저기까지 살리기는. 여기를 두고 뭐 백이 하나 밀어가는 것도 선수니까요. 그러고 쉬어간다는 건데. 이건 좀 당장 반집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건너붙이는 게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장면에서 좀 시간 사용을 하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어? 이거는 받아달라는 얘기죠. 오. 받아주면 너무 속이 좀 보이는데요. 붙이고 끊었을 때 아까는 치고 있는 것이 네. 있어서 좀 어려웠다면 지금 이걸로 백이 좀 곤란하거든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거길 그냥 솔직하게. 너무 솔직한데요. 네. 나는 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의 이 수준이면 난 다음번에 붙일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글쎄요. 백 입장에서는 6일 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정말 뭔가 넘을 넣고 싶은 느낌은 없고요. 넘으면 더 놀랄 것 같은데요. 아마 백은 일단 일감은 이쪽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막 지키는 거. 그러면 그쪽으로 지킬 때 혹시 붙여서 끝나요? 6일요. 네.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이제 충머리를 만약에 백이 안 싸우고 아까 전처럼 싸우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제 김지석 구단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아까는 모양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교환 자체가 흑이 집으로 우상기가 똑같이 진행되더라도 물론 백이 이 교환을 안 해놓겠지만 여기 따내 놓은 게 우상기 이제 진행 끝난 다음에 막는 게 커서 집으로 이득이다. 근데 저는 그것도 있고 백이 그냥 아예 여기 끊어가는 거? 이 장면에서 서로 좀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장 승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바둑의 흐름은요. 초반부터 정말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